자, 여론조사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박시영 대표, 이택수 대표.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복귀가 사실 여론을 좀 흔들어 놓을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보는 조사들은 사실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지난주 네. 대부분 금요일 날 반영이 안 됐어요. 금요일날 여론조사 꽃 조사도 실사가 예, 오후에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반영이 안 됐다. 네. 그걸 감안해야 되는데 그 지난주에 있었던 뭐 다른 조사들은 뭐 이재명 대표 지지율을 가지고 많이 했거든요. 예. 네, 대선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다들. 예, 그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리서치뷰가 KPI 뉴스 의뢰로 했던 조사 같은 것도 보면 가자 대결 구도 자 이 페이지 한 띄워봐 주세요. 예, 뭐 이런 식의 조사들. 예, 이건 이제 여러 번 흔히 봤던 조사거든요. 네, 뭐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가 소개해드린 리얼미터 조사 결과랑 크게 뭐 맥락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3월 2, 3일 날 조사한 거라서요. 예. 자 그런 근데 이제 지금은 윤석열이 나왔고 네. 그 보수가 결집할 수 있고 예. 진보는 위축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반영된 조사는 아직 안 나왔다고 봐야 돼요. 아마 이제 금주에 이제 많이 쏟아지겠지만 네. ARS 조사는 고관여층 위주의 이제 응답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쪽이 상당히 결집할 치고 수 있어요.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진보 진영은 멘붕됐다가 다시 결집할 수도 있고 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조사는 사실 별로 길게 짚어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냥 짧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여론조사 꽃 보죠. 꽃 우리가 한 거 전화 면접으로 한 거는 그래서 저희 조사로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예, 금요일 날뭐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 저녁 때 조사가 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금요일 날 큰 토요일. 차이가 없다. 그래서 45대 34로 민주당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 네. 그거 말고 그러면 현안 조사를 참고해서 보죠. 정당 조사나 네.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그게 반영이 안 됐다. 지금 그게 반영된 조사는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조사를 볼 게 아니고 현안 조사를 한번 보자면 삼부토건 한번 물어봤거든요. 저희가 삼부토건 이 사건 몸통은 윤석열 김건희라고 야당이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6대 3, 6.5대 3점 안에 들어야 되는데 야당 주장에 동의한다가 10% 9% 정도 빠져요. 네. 잘 모르면 7%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지형 자체가 야당 쪽이 60, 여당 쪽이 40. 대략은 그렇게 6대 4, 어바웃이. 예, 예. 6대 4로 형성돼 있는데 이 내용 또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우리가 물었기 때문에 56대 35, 6대 4 구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잘 모릅니다. 예. 예. 잘 몰아가지고 예. 잘 모르겠다고 판단하고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다. 예. 예. 자 그렇다는 거고 또 하나 공수처가 김성훈 경호처장 구속영장 기각 관련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거든요. 네, 네. 아니 공수처가 검찰총장을 수사해? 굉장히 이례적이고 들어보지 못한 일이란 말이죠.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꽤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김성훈 경호처장을 왜 구속한 애가 올해 지속됐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64대 27. 네, 더 벌어졌죠, 이거는. 이거는 그 기본 구도 6대 3, 6.5대 3.5보다 더 빠졌어요. 더 빠졌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예. 직시 항고를 또 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시가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 필요한 수사다 이 여론은 더 높아질 더 가능성이 높아질 것 예, 같고 예. 심우정에 대한 비토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름 석자로 많은 분들이 알게 됐죠. 심우정이라는 이름 석자. 뭐 일단 뭐 검찰 내에서 이제 이 구속영장과 관련된 그 위원회 이제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김성훈 경호처장 하면 좀 답답함을 느끼죠. 영장이 계속 좀 기각되는 예, 과정. 그런 부분에 조금 방점을 두고 응답을 한 것 같은데 눈에 띄는 건 아무튼 앞서 문항에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서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5.7%였는데 그거보다 낮은 27.8%가 불필요한 수사이다. 조금 결집력이 약한 그렇죠. 그런 응답을 그렇습니다. 나눴습니다. 보수층에서 40%가 필요한 수사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수층이 동의하고 보기에도 야 저거 왜 수사 안 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40%가 보수층에서 아 이거는 필요한 수사인데라고 생각할 만큼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여론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보층뿐만 아니라 보수층에서도 검찰에 대한 의구심 예. 굉장히 커져 있다는 겁니다. 이번 더 커졌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검찰에서 즉시한 거 포기했습니다. 이거는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그거는
잘 못한 일이다. 혹은 이건 정당한 절차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면 정당하지 않다. 이거 한 답할 70% 나올 것 같습니다. 답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예. 또 하나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풀어주잖아요.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들 정말 많이 풀려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정경심 교수 얘기가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상식이 완전히 무너진 사회입니다. 네.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극우가 민낯을 드러낸 거예요. 네. 보수 틀림없이 국민의힘에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거든요. 의원들 예. 말을 못 하잖아요. 대선 후보들이 멘붕에 빠졌다. 라고. 대선 후보 멘붕 빠진 줄. 한동훈 예. 입장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긴 냈는데 네. 그게 환영이 될 리가 있나? 표정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면 한동훈은 죽죠. 뭐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여권 주자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이제 순위에 못 들어간 여권 주자들은 좀 뭔가 판이 흔들리길 바라겠죠. 특히 이제 친윤 후보들.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상위권에 있는 후보들의 내심 심리 상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심우정에 대한 여론의 급속도로 악화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 관련해서 64대 27이 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 일반에 대한 불신하고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새로운 뉴스인데 내란 진상조사단이 계엄 당시 검사가 방첩사 대령하고 통화한 후에 성과를 출발했다는 제보를 밝혔는데 검찰은 아니다 개인적인 통화에도 반박했다. 검찰이 내란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앞에 네. 계엄 당시 대검 부장급 검사가 방첩사 대령과 통화했다. 요 내용 자체가 네. 삼부 토건처럼 잘 안 알려진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잘 모름이 10%가 나오고 관여했을 것 같다가 57, 6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네, 네. 예. 이 사안을 들고 물어보니까 네,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걸로 이게 뭐지? 이걸로 관여했다고 할 수 있나?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만약에 공수처가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만약 에 여론조사하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으면 잘 모른다고 하고 빠지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층들이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물어본 것은 사전 투표 폐지해야 된다고 지금 보수 주자들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한동훈도 마찬가지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 네. 그 본투표를 3일간 해야 한다.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사전투표로 폐지하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반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3일 동안 공휴일을 주겠다는 겁니까? 하루는 그러면 공휴일이고 나머지 이틀은 공휴일 안 주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3일을 공휴일 준다고 하면 난 3일 공휴일 주면 난 찬성일세. 아니 그러면 기업들은 망하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다음에 대부분 그 징검다리 휴가 신청해서 연휴 뭐 나는 월차 신청해서 6일 동안 5일 동안 놀러 갈 거 아닙니까? 난 3일 공휴일 준다면 난 찬성일세. 그러지 마. 정신 차려 김어준. 아무튼 현실 가능성이 없는 지금 사안인데 네. 이걸 계속 국민의힘이 주장을 한다면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의 독이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사전 투표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겨우 이제 끌어올린 사전 투표 보수층이 지금 71%가 이 사전투표 폐지에 동의한다는 것은 보수 유튜버들, 보수 정치인들이 이걸 벌써 한 3, 4년 가까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벌써 네. 황교안 때부터. 적신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네. 아, 그럼 사전투표가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누적으로 이만큼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좀 놀라운 수치입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몇 년간 들은 예,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도 이 주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잘은 모르지만 저기 뭐가 있긴 있나 보다. 그리고 진보층도 한 14%가 그걸 동조하는 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제에 이제 편리함이 있잖아요. 네. 자기 주거 지역이 아니어도 할 수 네. 있는 거고. 출장 가서도 할 수 있고. 네. 대학생들도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그래서 이제 투표하는 거고. 진보층은 사전 투표, 본 투표 다 할 수 있는데 보수층은 이제 이렇게 자꾸 캠페인을 하면 사전 투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본 투표 못 하시는 분들은 투표를 못 하는 거거든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본투표를 3일로 늘리자는 거잖아요. 그럼 네. 저는 둘 다 했으면 좋겠어요. 사전투표도 하고 본투표도 3일 늘리고. 결과적으로 아무튼 보수층에는 독이 될 수밖에 없는 캠페인인데 이걸 계속 한다면 이건 진보층에 유리한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죠. 선거 사전투표가 부정을 주장하다 보니까 끼워 맞힌 거죠. 사실. 사전투표를 근데 폐지할 수도 없거든요. 아유, 지금 어떻게 폐지합니까? 민주당이 동의할 리도 없고 예, 예. 안 된단 말이죠. 예.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네. 그냥 그게 불리한 거예요. 될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200석을 가졌어. 그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데 이거 주장을 해봐야 사전투표 네. 참여율만 떨어지지. 그렇습니다.
이제 탄핵이 이제 인용된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련의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보충에는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목표로 달리는 거예요. 기각이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 저 개인적으로도 기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기각되면 만약에, 네. 우리 이택수 대표도 해외로 가세요. 여권을 또 갱신해야 되고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온 것 자체도 국민의힘이 굉장히 좋지 않은 악재로 봐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맞아요. 정치를 좀 아는 정치 평론가들은 저도 악재라고 봅니다. 예, 이걸 굉장한 악재로 보는데 이게 대선이 이루어지면 그렇죠. 엄청난 악재죠. 왜냐하면 윤석열 끼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데 네. 네. 이게 이제 끊어내야 하는데 네. 끊어내지 못하고 가게 돼 있고 윤석열이 대선 후보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예, 되면 그럼요. 그렇게 되는 네. 거죠. 이게 부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김문수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그거 뭐 네. 완전한 회고적 투표가 되는 거고 그럼 윤석열 심판 투표가 되는 회고적 거거든요. 투표하면 네. 윤석열 폭정 3년을 심판한 선거인데 유리할까요? 아 그러니까 국민의힘 굉장히 국민의힘은 불리하죠. 윤석열이 불리한 나왔다는 선거가 되는 거는 거죠. 대선으로 가면 굉장히 불리한 거고 근데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재판 그 재개해라고 하고 그리고 최상목이 40명은 임명하지 않고 8명으로 계속 끌고 가고 그래서 4월 달까지 한 달만 버티면 2명이 날아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 임명해야 돼요, 다시. 네. 그럼 40명이 임명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보수 재판관 2명을 더 임명해가지고 확실하게 뒤엎어버린다. 뭐 이런 식의 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네. 한 달 이상을 끌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어떻게든 그 방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사전 투표제 이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앞에 이제 아젠다들도 그렇고 지금 뭐 윤석열 김건희 부부 얘기가 들어가면 한 35% 나오는데 그 외에 이제 이슈들은 3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포션이 자꾸 줄어들어 점점 커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 투표도 지금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고 이건 완전히 국민의힘에 독이 될 가능성이 윤석열을 끄집어낸 것은 헌재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헌재가 윤석열이 나왔다고 그걸로 판단이 흐트러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첫 번째가 앞에도 쭉 얘기했지만 그 변론을 재개하자고 주장할 거예요. 변론 재개를 받아줄 것 같지는 않는데 그것 때문에 선고가 한 줄은 늦어질 수도 있다. 네. 이게 지금 그런 전망이 있거든요. 원래 이제 헌재가 17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비워놨다. 그러니까 이번 이야기- 주말에 나올 것이다. 예. 목금 사이에 나올 것이다라고도 전망하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전망했는데 그게 지켜질 것인가? 네. 다음 주 월요일 예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로 연계될 것이다. 예, 월요일까지 비워놨다. 월요일로? 그걸 네. 미리 헌재가 밝혔었거든요. 자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시다. 아직 한 문항 남았습니다. 한 분 뭐 남았어요? 윤석열이 군통수권자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3.5 대 6.5 안에 들어있는. 네, 네. 이것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30% 중반. 예. 그러니까 예상보다 과거보다는 좀 올라갔단 말이에요. 31, 2에서 조금 올라갔- 33, 4로 네. 올라갔죠. 예. 이 부분이 이제 또 눈에 띄는 대목이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들이 대부분 35%까지 옛날에 이제 지지율 정확하게 국정수행 평가 조사하면 10%대 초반까지 떨어졌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벌써 12월부터 12월, 1월, 2월, 네. 3월까지 이 보수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네. 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그래서 윤석열- 저는 끌어모았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다시 대선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착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대선에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권 다른 주자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 부분을 보수층이 좀 지금 생각을 해봐야 이제 되는데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김원준 총수가 유시민 장관 손잡고 한번 나와야 한다 광장에 그런 네. 얘기 많습니다. 제가 나가기 위해서는 경호원들이 많이 아 필요합니다. 맞아 그러겠네요. 제가 요즘 식당도 못 가요. 왜냐면 민폐여가지고. 진짜 민폐여가지고 식당 한번 가려면은 그러겠네. 우르르 들어가야 돼가지고 손님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 시켜 먹어요 요새. 그래서 살이 좀 빠진 것 같네요. 턱선이 보입니다. 뱃살이 훅 들어갔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